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섹션 4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 표 파트 해석 중에서 이제 네 번째에 해당하는 통계 부분을 볼게요. 통계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고,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다 보시면, 이 부분들 모르는 내용들, 뭐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상대 도수라든가 누적 도수라든가 이런 용어들만 여러분들 좀 두게 되면 아마 그 외에 여기 나와 있는 알고 계시는 분이라면 여기 나와 있는 문제를 풀어 드렸을 때 크게 문제는 없을 거고요. 그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정리를 좀 하셔서 아마 수업을 좀 듣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 첫 번째 보면은 다음은 어느 학급의 50명 남녀 학생들의 제자리 멀리뛰기에 대한 도수 분표표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 1번 보죠. 1번 봅시다. A와 B를 더한 수는 11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50명이라고 했잖아요. 50명. 5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6명이 적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6명이 적다라고 되어 있으면 남학생을 우리가 X라고 잡고 우리가 이제 여학생을 Y라고 잡읍시다. 그럼 X 더하기 Y는 얼마가 돼야 돼요? 50이 돼야 돼요. 50이 돼야 되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적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돼? 6이 돼야겠죠. 여학생의 수에서 남학생 수를 빼면 6명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럼 얘네 둘을 더하게 되면 2y는 얼마가 나와요? 56이 나오네요. 그럼 y는 얼마야? 28이죠. 그럼 x는 얼마가 나오냐? 22가 나옵니다. 그럼 남학생이 몇 명이란 뜻이에요? 22명이란 뜻이에요. 그죠? 22명이니까 a를 한번 볼게요. a를 봤더니 남학생 봐봐. 거기 뭐라고 돼 있어? 0 하고 돼 있고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a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 6, 2라고 돼 있죠? 그럼 얘네들 더해봐. 이거 얼마야? 얘는 8, 18, 21. 21이잖아. 그럼 A에는 얼마가 들어가야 돼? A에는 1이 들어가야죠. A에는 1이 들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학생 봅시다.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들어가야 되냐? 여기는 1, 여기는 5라고 되어 있고, 여긴 10, 여긴 B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긴 얼마야? 여긴 2, 여긴 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얘도 이걸 더해보면은 6이죠? 16, 얘는 18이 되겠네요. 근데 몇 명이 나와야 돼? 28명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여기는 얼마야? 10명이에요. 그럼 A 더하기 B는 얼마가 돼? 11이 되는 거죠. 그쵸? 2번 봅시다. 전체 학생의 20%가 200cm 이상을 뛰었냐? 이건 이제 1번이 되는 거고 2번을 한번 봅시다. 2번 200cm 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200cm 이상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6, 2, 2, 0인가요? 이렇게 6, 2, 2, 0 합치면 몇 명이죠? 10명이죠. 전체가 몇 명이에요? 50명이죠. 50명 중에 몇 명이야? 10명이잖아. 그럼 20% 돼야 안 돼? 20% 되죠. 그러니까 20% 이상을 200cm 이상을 뛰었다가 어떻게 돼요? 맞아요. 이것도 맞습니다. 3번 보자. 남학생의 30%가 180cm 이상 190cm 미만을 뛰었다. 180cm 이상 190m 미만이 몇 명이었지 아까? A. 즉 몇 명? 1명. 그럼 남학생이 몇 명이었는데? 22명이었어요. 22명이었거든? 근데 남학생의 30%라고 되어 있으니까 30%는 말이 안 되죠. 한 명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3번이 틀렸습니다. 자, 4번 여학생 중에서 190cm 이상을 뛴 남학생 수. 그럼 여학생 수 중에서 190cm 이상인 학생 수가 얼마야? B가 아까 10이었죠? 그럼 10 더하기 얼마야? 2. 12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학생 수가 남학생 중에서 200cm 이상을 뛴 학생이 얼마냐? 8명이죠. 8명. 남학생. 더 많네요. 그죠?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아래표는 어느 학급 30명의 기말고사의 총점을 집계를 한 거다. A를 포함해서 총점이 165점인 학생이 4명이라면 이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나요? 다시 한번 30명인데 A를 포함해서 165점 학생이 4명. 그러면 165점 이상인 학생이니까 봐봐요. 160에서 170, 170에서 180, 180에서 190이 있는데 여기가 1명, 4명, 그 다음에 여기 위에 한 칸 건너뛰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총 몇 명이야? 30명이라며. 근데 A를 포함해서 총점이 165점인 이상이 4명이라면 이라고 돼 있어요. 총점이 165점. 그럼 A의 등수가 될 수 있는 거는 얼마가 되는 거냐라는 내용인데, 그 165점인 학생이 4명이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봐봐요. 여기 몇 명이 들어가 있어요? 여긴 5명이 있죠. 그럼 여기는 몇 명이 들어가 있어요? 30명이 돼야 된대. 그러면 A의 등수가 될 수 없는 거는 뭐냐라고 돼 있는데, A가 진짜 기본적으로 여기 위에 여기까지는 어떻게 돼요? 5명이 들어가 있죠. 5명이 들어가 있으니까 일단은 몇 등이 될 수 없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그 표의 빈칸은 수치가 누락된 것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몇 명이 들어가 있어요? 13명이 들어가 있죠. 여긴 13명이고 여긴 5명이니까 몇 명 남았어? 12명 남았어요. 그죠? 12명. 그러면 지금 보면 5명이 들어가 있으니까 1등, 2등, 3등, 4등 뭐 이렇게 돼 있을 때 그 A의 등수가 될 수 없는 건, A는 165점이라고 돼 있으니까 165점인 학생 여기 몇 명이야? 여기 4명이라잖아, 여기. 그죠? 그럼 여기 있는 5명하고 여기 있는 4명하고 또 합치게 되면 몇 명이 되겠어? 9명이 될 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어찌됐건 A의 등수가 될 수 없는 등수는 몇 명이 있다는 거냐라는 내용이니까, 맞아요? 얘는 뭐 6등 같은 경우는 165점이 4명이니까 될 수도 있겠죠. 9등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잘 생각을 해보면 얘도 마찬가지가 된다는 얘기고, 맞아요? 자, 근데 15등이 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5등이 되는 경우, 그러면 15등이 되는 경우는 여기가 15등이 되면, 그죠? 여기가 15등이 된다는 얘기면 이 위에 몇 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15등이니까 얘가 15등, 여긴 14명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문제에서 그 160점하고 170점 미만인 애들 중에서 여기가 이제 165점이 중간에 들어가 있을 테니까 여기 사이에 165점하고 170점 사이에 이 들어가 있는 그 친구들이 몇 명이 있다는 얘기야? 9명이 있다는 뜻이에요. 맞나요? 9명이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9명이 있다는 뜻이니까 여기가 9명이 되고 여기 몇 명이 돼? 5명이 되죠. 맞아요? 그럼 여기는 9명이고 여기는 5명이고 여기 몇 명이 있어? 13명이 있어. 이거 합치면 얼마죠? 27명이에요. 맞나요? 27명이야. 근데 A가 총점이 165점이라고 돼 있으니까 165점이 몇 명 있다 그랬어? 4명 있다 그랬잖아. 그럼 여기다가 4명을 더해버리면 몇 명이 나와요? 31명이 나오죠. 그러면 문제에서는 30명이 돼야 되는데 30명이 어떻게 돼? 넘어가게 되지. 그렇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15등은 될 수 있다 없다? 15등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답 몇 번이야? 4번이 되는 거예요. 4번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다음은 어느 아파트 주민의 50명의 하루 인터넷 이용 시간을 조사한 자료다. 하루 인터넷 이용 시간이 120분 이상인 주민은 전체의 몇 %겠느냐? 이걸 물어봤어요. 자, 120분 이상인데 50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거기 수치를 보면, 도수를 보면 8, 10, 14. 그 다음에 여기 네모칸 들어가 있고 여긴 6이죠? 50이 나와야 돼. 그 합치면 얼마야? 18, 32, 38이죠. 그럼 여기 몇 마가 들어가야 돼요? 38이니까 12명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120분 이상인 주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120분 이상이면 이 부분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몇 명이 되는 거예요? 18명이네요. 몇 명 중에서? 50명 중에서. 그럼 몇 %에 해당하는 거야? 2배인 36%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몇 번이 답이 돼요? 3번이 답이 됩니다. 됐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을 한번 보죠. 4번. 자, 다음은 어느 중학교의 한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루에 휴대폰 게임을 이용하는 시간을 조사해서 나타낸 건데 B분의 A는 뭐라고 돼 있어? 3분의 2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B는 이전 계급의 도수의 3배일 때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도수를 보니까 여기는 8, 여기 뭐라고 돼 있어? 그 다음에 12, 그 다음에 여기는 A, 그 다음에 O, B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B는 이전 그 계급의 도수의 3배래. 이전 계급의 도수가 얼마예요? 5죠. 그럼 얘는 얼마란 얘기야? 15란 뜻이죠. 그럼 여기가 15란 뜻이니까 이게 3분의 2가 나오려면 얘는 얼마가 돼야 돼? 10이 돼야 돼요. 그럼 여기는 얼마야? 10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입안의 전체 학생 수는 몇 명이냐? 합치니까 얼마예요? 20. 요거 합치니까 얼마야? 30. 둘이 합치면 얼마가 나오게 됩니까? 50명이 나오게 돼요. 계산하기는 조금 더 수월하죠? 좀 간단한 형태였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보죠. 자, 다음은 어느 학교 학생들의 일주일 동안의 운동 시간을 조사해서 나타낸 거래요. 상위 25% 안에 들려면 25% 전체 도수를 한번 볼까요? 전체 도수는 얼마예요? 20명이죠. 20명 중에서 25%래. 25%는 대략 얼마야? 4분의 1이지. 그럼 몇 명 안에 들어야 돼? 5명입니다. 그러면 5명 안에 일주일에 최소 몇 시간 이상 운동을 해야 되느냐라고 되어 있으니까 거기 보니까 4시간, 5시간. 5시간에서 몇 시간? 6시간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3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5명이죠.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25% 이내에 들려면 그럼 5명 이내에 들어와야 돼요. 이내에 들려면 최소 몇 시간 이상을 운동을 해야 되느냐? 4시간 이상은 최소한 운동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위 25%의 의미 그렇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6번 보죠. 6번을 봤더니 아래 표는 스키 동아리랑 수영 동아리 회원의 혈액형을 조사를 한 거래요. 수영 동아리에서의 상대 도수가 스키 동아리의 상대 도수보다 큰 혈액형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돼? 상대 도수가 뭔지를 알아야 돼. 상대 도수는요, 총 도수에서 거기에 해당하는 그 도수를 총 도수로 나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봐봐요. 그 스키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스키 동아리에 거기 12, 3, 9, 6 이렇게 돼 있죠. 얘네들을 전부 다 얼마로 나눠야 돼? 얘네들의 총 도수가 30이라고 돼 있으니까 얘네들을 30으로 나누셔야 돼요. 그리고 30으로 나누고 얘도 30으로 나누고 요렇게 요걸 상대 도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는 3으로 나누게 되면 얘는 얼마야? 10분의 4. 얘는 10분의 3. 얘는 10분의 3. 얘는 10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 도수들을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봐봐! 상대 도수는 합치면 3으로 나눈 겁니다. 여긴 1이네요. 1. 여긴 1이죠. 상대 도수는 항상 더하면 합이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 1이 나와요. 그죠? 항상 1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영 동아리 한번 봅시다. 수영 동아리. 수영 같은 경우에는 19명, 그 다음에 6명, 그 다음에 15명, 그 다음에 10명. 그래서 총 몇 명이냐? 50명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얘를 50으로 나눠보죠. 얘도 50, 얘도 50, 얘도 50, 얘도 50. 그럼 얘는 분자 분모를 2배를 하면 되겠죠. 얘는 얼마야 그러면? 100분의 38. 얘는 100분의 12. 얘는 100분의 30이 되겠네요. 얘는 100분의 얼마야? 20이죠.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수영 동아리의 상대 도수가 스키 동아리보다 큰 거, 얘가 큰 거 찾으래요. 얘가 큰 거. 얘는 10분의 4. 아니죠. 얘랑 얘 중에서 누가 커요? 얘가 크죠. 얘는 같죠? 얘네 둘 중에서는 어때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누가 제일 크냐? 얘가 무슨 형이야? B형. 자, 요게 상대도수 찾는 방법입니다. 상대도수 기억해 두세요. 상대도수의 합은 얼마야? 항상 1이다. 그래서 몇 번이 답이야? 2번이 답이 됩니다. 이해 가시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됐나요? 됐죠? 상대도수 구하는 거 연습을 좀 무슨 얘기인지 어렵진 않으니까 이렇게 총도수로 나눠주면 된다는 거를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 다음 7번. 7번을 보면 남녀 200명의 커피 선호도 여부를 조사하니 다음 표와 같았다. 전체 조사 대상자 중에서 남자의 비율은 70%래요. 그죠? 한번 볼까요? 지금 보면 여기 남자가 이렇게 있죠? 이쪽에 남자가 이쪽에 있고
요자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선호, 그 다음에 비선호.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가 200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체에 보시면은 얼마? 200. 이쪽도 전체. 근데요, 전체 조사 대상자 중에 남성의 비율은 70%라고 했으니까 200명 중에 70%는 얼마야? 140명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야? 여기는 60이에요. 이렇게. 그죠? 자, 근데 여기가 얼마라고 돼 있어? 20이라고 돼 있죠. 그럼 여기가 얼마야? 40이죠. 맞아요?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커피 선호자의 비율은 60%일 때 커피 선호자가 여기인데 이 비율이 얼마래? 60%래. 그럼 200명 중에 60%니까 얼마야? 120명이겠죠. 그럼 여기는 얼마라고 써요? 120. 여기는 얼마? 80. 그럼 여기다가 120이 나오려면 여기 얼마가 돼야 돼? 80이 돼야 되고 80이 나오려면 여기 얼마가 돼야 돼? 60이 돼야겠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문제를 풀어볼까요? B분의 A는 얼마야? 60분의 80이니까 2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커피를 선호하는 남자는 여자보다 3배가 많다. 커피를 선호하는 남자. 커피를 선호하는 남자. 그죠? 커피를 선호하는 여자. 몇 배가 많아요? 2배가 많죠. 그죠? 그 다음에 남자가 여자보다 80명이 더 많다. 남자가 여자보다 80명이 더 많네요. 그럼 3번이 맞는 답이네. 남자 커피의 선호율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남자가 140명인데 그 중에서 커피를 선호하는 애가 80명이고 여자는 60분의 얼마예요? 40이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자의 커피 선호율보다 높다라고 되는데 얘는 대략적으로 얼마예요? 3분의 2고 얘는 대략적으로 얼마야? 7분의 4죠. 그죠? 7분의 4. 그거 통분하면 21분의 14고 얘는 21분의 얼마야? 12. 이렇게 여자의 커피 선호율이 더 높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 다음 8번 봅시다. 8번. 야, 8번 봐봐라잉. 자, 다음은 1분 동안 실시한 윗몸 일으키기 기록에 대한 누적 도수입니다. 누적 도수. 누적 도수는 뭐냐? 표수를 더한 거예요. 도수를. 누적 도수는 계급의 도수를 점차 더한 거를 누적 도수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누적 도수 같은 경우에는 맨 마지막 계급의 최종 도수는 전체 도수와 같습니다. 알겠어요? 총도수는 최종도수, 맨 마지막에 최종도수는 총도수랑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1분 동안 실시한 윗몸 일으키기 기록에 대한 누적도수를 나타낸 건데 1분 동안 윗몸 일으키기 한 횟수가 10회 이상 30회 미만이라고 돼 있죠. 10회 이상 30회 미만이라고 돼 있으니까 지금 표를 봤더니 0에서부터 10, 10에서부터 20인가요? 20, 20에서부터 30, 30에서부터 40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40에서부터 50 이 중에서 10회 이상 30회 미만이라고 돼 있으니까 요 라인이죠. 요 라인. 여기가 지금 몇 명이에요? 20명. 여긴 얼마야? 24명. 그러면 얘네들을 더하는 거야? 아니야. 이건 누적도수잖아. 여기라고 여기. 근데 24가 어떤 24가 돼야 되냐면 여기가 몇 명이에요? 10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0에서부터 10은 12명이 맞아요. 알겠어요? 근데 10에서부터 20은 20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추가된 거야. 몇 명이 추가된 거야? 8명. 그럼 얘는 몇 명이 추가된 거야? 4명이 추가된 거야. 이렇게. 그러면 10회 이상 30회 미만인 학생이 몇 명이 되는 거예요? 12명이 되는 거예요. 12명. 12명이 전체 몇 프로다? 30%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12명이 30%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인원은 몇 명이 되는 거예요? 40명이 되는 거죠. 40명이 30%가 12명이니까. 됐죠? 그러면 40회 이상인 학생은 전체 몇 %냐라는 내용인데 그 밑에 있는 표를 보니까 여기가 지금 몇 명이라고 돼 있어? 34명이라고 돼 있고 총도수는 몇 명이라고? 40명. 여기는 40명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러면 횟수가 40회 이상인 학생은 전체 몇 프로냐라고 되어 있으니까 40회 이상이 어디예요? 여기거든. 근데 여기서 몇 명이 늘어났어? 6명이 늘어났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6명이 되는 거예요. 6명. 이해가세요? 그럼 6명이 되는 거니까 몇 명 중에서 전체 인원이 40명 중인데 그 중에서 6명이 되는 거야. 그럼 얘가 몇 퍼센트니? 물어봤잖아. 그럼 여기다 얼마를 곱해? 100을 곱하면 되죠. 3, 20, 15가 나온다. 그럼 총 몇 퍼센트다? 15%다.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세요? 그렇게 되면 돼요. 자, 누적도수랑 상대도수의 의미 기억을 해두십시오.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 됐어요? 자, 얘네들을 만약에 도수 분포표로 나타내 본다면 0에서부터 10, 10에서부터 20, 20에서부터 30, 30에서부터 40, 40에서부터 50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얘네들의 도수는 일반적인 도수는 어떻게 돼? 12, 8, 4. 자, 24에서 34로 갔죠? 그럼 몇 명이 되는 거야? 10. 근데 여기가 어떻게 돼요? 4. 6명이죠?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근데 이걸 내가 만약에 상대 도수로 간다면 전체가 몇 명이에요? 40명이란 말이에요. 그죠? 40명. 40명이니까 얘는 40분의 12. 그럼 얼마가 돼? 10분의 3이 되고, 얘는 10분의 2가 되고, 얘는 10분의 1, 얘는 40분의 1이라고 그냥 써야겠네요. 10이군요. 4분의 1이군요. 4분의 1이라고 씁시다. 얘는 40분의 6.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누적도수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도수를 어떻게 해야 돼? 점차 더해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1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저기 나와있던 대로 여기다가 8을 더했으니까 20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4를 더하게 되는 거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 얘는 10을 더하게 되는 거니까 얘는 어떻게 돼? 6을 더하는 거니까 어떻게 돼? 4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좀 전에 얘기한 대로 누적도수의 총도수는 누구랑 같다? 누적도수의 맨 끝에 있는 누적도수의 최종도수는 누구랑 같다고? 전체 도수랑 어떻게 돼요? 같게 나타나게 돼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겠어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도수의 의미, 누적도수, 상대도수 이런 부분의 의미랑 그 다음에 등수의 의미라든가 그 다음에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들을 연습을 쭉 하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계산의 어떤 형태가 갈수록 조금 복잡해지는 경향이 요즘의 경향이기 때문에 의미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요. 계산하는 부분만 신경을 써주셔서 실수 없이 해결을 한다면 통계에 해당하는 자료 해석 문제는 충분히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섹션 4에 해당하는 통계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이상으로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